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제 초창기 영상에 일본은 왜 그렇게도 독도를 욕심내는지에 관해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독도 인근은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이고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또 하나는 독도의 해저에 묻혀져 있는 미래자원인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 근거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독도를 여러분은 일본이 그냥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자기들 유리한 자료 몇 장 들고 나와서 이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겨대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을 제대로 알고 또한 그들의 도발을 종식시킬 명확한 답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들의 세뇌 교육인데요. 2015년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이 통과되었고 2019년에는 중동 교과서에 2021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교묘하게 도발해가고 있는데요. 이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꼼수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을 조율하는 근거는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와 무주지였던 땅을 어느 나라가 먼저 점령했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판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였던 독도를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1905년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이 발견해 시마네 현호로 편입했다는 가기 결정 문서를 독도 소유권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해왔고 1940년대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하는 일본 어민들의 영상은 독도는 일본 어민들의 활동 무대였다고 우겨대기 아주 그럴듯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막부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대드는 게 가소롭기만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의 역사서에는 신라 지증왕 때부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우리는 펄쩍 뛰며 쌍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독도 문제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지도라든지 문서자료가 실제로 있느냐? 있습니다. 옛날 고지들을 보면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도 많고 또한 일본령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 옛날 위성도 없었던 그 시절에 누가 그랬는지 근거도 불명확한 고지들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월등히 많지만 한 장이라도 일본령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있다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도 논쟁은 고지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05년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제국주의 전쟁인 러일 전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서로 먹겠다고 벌인 이 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막루가 필요했고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독도였습니다. 그때 왜 조선은 보고만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년도인 1904년에 일본은 경복궁에 난입하여 우리의 국무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자행하였지만 이미 제국주의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고 고종은 일본이 무서워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 파천의 치욕을 겪었고 싸움 한번 못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쳤으니 당신은 독도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독도에 막루가 설치되면서 일본은 승기를 잡았고 거대 제국 러시아에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조선을 먹고 러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맹위를 떨쳤던 일본은 미국에서 날린 원자탄 2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도 종식되게 됩니다. 일본은 연합국과 패전국에 수치를 할 수 있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그 강화조약 2조 A항을 보면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이 강점했던 우리 본토와 울릉도, 제주도와 거문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독도는 빠져있다는 이유를 대며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울릉도를 반환하면 그 부속섬인 독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상식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속섬이 3,000개가 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일본은 이 조약에서 독도는 빠져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를 대며 지금까지 강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우리가 참가했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일이 꼬이려고 했는지 그때 우리는 6.25 전쟁 중이어서 참가를 할 수 없었고 당사국인 우리도 없이 진행된 조약이다 보니 이를 놓칠 리가 없는 야비한 일본과 독도 분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였으나 승전국인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연합군이 결성되어 패전국의 교통정리에 들어가는데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1946년에 발표한 스카핀 문서의 677호에 보면 울릉도, 제주도와 더불어 리안코스락스는 한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안코스락스는 독도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일본은 1946년에 나온 스카핀 문서가 있지만 1951년에 새로 협약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나왔으니 앞에 체결한 스카핀 문서는 무효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우리의 부속섬을 일일이 다 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의 영토라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나중에 협약된 국제문서가 있으면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이겠군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수정된 스카핀 문서의 제677-1호에 부가 조항이 나왔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그때가 1951년 12월 5일이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표된 3개월 뒤니까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일본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10가지가 넘는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고 있는 날조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마치 틀림없는 사실인 듯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의 도발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어 대항해야 할 것이며 현재 먼 동해에 외롭게 떠있는 돌섬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며 일본인이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여건이 있어야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제가 얼마 전 벼르고 벼르다 독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을 지키는 우리의 경찰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거수경례를 하며 우리 관광객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자식 같은 청년들을 꼭 안아주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일본의 정한론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고 있다는 게 소름 돋는 일이지만 과거 아픔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은 무섭게 성장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옛날 생각하며 다시 도발해 온다면 일본은 생지옥을 경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